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뭐 독해, 리스닝, 스피킹 동일하게 어휘라는 게 반드시 중요하죠. 또 문제풀이에서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휘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애플, 사과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 애플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는 읽고 할 때도 우리라는 사람은 이것을 서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사과는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라고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거 사과죠. 네, 색깔이 붉은색에 꼬다리가 있고, 근데 이건 어때요? 파란색인데 약간 초록색 계열의 이것은요. 색깔이 달라도 사과란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조금 뭔가 누가 먹었죠? 좀 점이 있고요. 그래도 사과인 걸 알아요. 사과에다가 뭔가를 꼽았습니다. 그래도 사과인 걸 알아요. 하물며 이렇게 바꿔도 이 제품이 애플인 건 알아요. 애플이 사과인 건 알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이 어떻게 사과입니까? 누구도 설명 못해요. 그러나 우린 사과인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어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과처럼 또는 우리가 자동차처럼 카가 되겠죠? 뭐에? 이런 단어들이 눈으로 보고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트로 표시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겁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거라고 알아요, 그냥.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이 말하든 우리가 말하든 우리가 러브가 어떤 건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휘라는 거고요. 이 어휘력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것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시립대 편입영어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러비아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문자니까 여기서 고유명사입니까? 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가 붙었죠? 그럼 이것은 고유명사를 말하긴 좀 힘든 거죠. 러비아탄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러비아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비아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미국 사람에게는 러비아탄은 뭡니까?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춘향이를 설명할 때 춘향이가 누구고 어떤 소설의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춘향이란 말을 들으면 알아요. 왜 아는 겁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문화는 상식이 되는 것처럼. 그럼 이것은 어휘입니까? 네. 러비아탄은 어휘력인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러비아탄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바닷속 괴물이란 말 설명 없죠? 그리고 토마스 홈스라는 분의 철학자가 이것을 비유해서 거대 권력, 통제하는 권력이란 말에 설명도 없죠. 그냥 쓴 겁니다. 뭘까요? 이게 춘향이 같은 상식적인 어휘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 코, 입, 사과 이런 단어뿐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도 알아야지만 실제 그들의 언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설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얘기죠. 사과가 상식입니까? 여러분, 애플이 상식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과가 없는 나라에서는 애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civilized process 하면 대문자로 쓰여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고유 명사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해요. 물론 civilized가 문명화시키다고 process가 과정, 문명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문자로 썼어요. 그럼 고유 명사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휘에 관한 생각을 할 때 고유명사면 무조건 지나간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독해 방법은 좋지 못해요. 몰랐을 때는 춘향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르바탄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알았다면 좀 더 쉽게 밑에 엄청 긴 문장이지만 여기서 쉽게 이것을 찾아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fine 벌금이죠. control 통제죠.
violence는 폭력 같은 그런 것들이죠. 강압적인 것들. 이 중에 거래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러비아탄이 어떤 괴물 속,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토마스 홈스가 했던 이거를 국가라고 표현한 거죠. 바닷속의 괴물을 표현한 건데 이 괴물이 이제 나라라는 거예요. 국가의 통치를 나타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러비아탄이라는 괴물인데요. 권력이죠.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괴물을 비유적으로 국가 권력 같은 거대한 집단의 권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경우도 이 단어를 답으로 고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죠. 그럼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내 친구는 영어를 하면은 시험을 잘 봐. 왜 잘 볼까? 걔는 독해를 잘한대. 라고 할 때 독해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어휘를 많이 한대. 그럼 어휘는 뭘까요? 이 학생이 러비아탄을 알고 있고 비난 학생은 러비아탄을 모르면 훨씬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은 10%든 20%든 더 높아질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독해력이란 간단하게 문장의 주어 동사 하나 해석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아주 크게 잘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군 보병만 갖고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해, 공군 다 합쳐서 들어옵니다. 누가 이기죠? 당연히 여기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벌금, 무력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춘향이 같은 상식적인 단어들도 필수 어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올라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지문이 꽤 길죠. 엄청 긴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왜 이런 지문을 봐야 될까요? 또는 본인들이. 그 이유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걸맞는 교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교양, 학사학위를 주잖아요. 학사학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벼슬 같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무지랭이한테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이 정도는 교양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탄을 전혀 설명도 안 하고 바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 아마 사전 뒤져보시면은 기반시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반시설 써볼게요. 기반시설. 초등학생에게 기반시설이 뭐니라고 물으면 뭔 소리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은 기반시설이면 뭔지 알아요. 바로 도로 같은 거, 항만 같은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반시설은 필수 어휘가 되는 것처럼 리비아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접해야 되고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때 리비아탄을 모른다거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른다면 독해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휘는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이나 썸브 같은 손가락이나 뭐 수거 같은 걸 암기한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애플이 갖고 있는 뜻을 아시죠? 어떤 거라 했습니까? 이게 다 애플이잖아요.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게 다 사과인지 아는 것처럼 그 단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종합이죠. 종합적인 그 뜻을 우리는 독해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살지 않는데 리비아탄이라는 말을 뭐 들을 일도 별로 없겠지만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리비아탄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독해에서 어휘력이라고 할 때 꼭 학생들은 단어장 갖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독해를 통해서 얻어야지만 그 애플이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애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리비아탄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죠. 근데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거대 권력이라면 그냥 알아요. 그것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단어장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독해를 통해서 모든 단어의 그 뜻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총합적으로 애플이 그냥 빨간색의 과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뭐 먹어서 애플 컴퓨터가 된 이런 모습까지도 사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독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비아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문장에서 어떻게 쓰면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리비아탄이 이런 거구나 라고 대충 사과라는 걸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비아탄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바닷속 괴물인 건 맞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거대 권력도 맞습니다. 가보죠. The two triggers of the civilization process, the Leviathan and the gentle commerce, are related. 두 개의 트리거, 촉발자라고 할까요? 문명의 과정, 문명화 과정의 촉발자는 바로 리비아탄 같은 거대 권력과 젠틀한 부드러운 상업적인 것들, 상업 이런 것이 두 개가 관련돼 있다. 자, 그러면 the positive sum cooperation of the commerce flourishes best inside a big tent presided over by a leviathan.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촉발자가 있다고 했죠. 문명에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는 리비아탄이고 두 번째가 상업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관련돼 있다고 했고요. 그럼 positive sum cooperation은 뭐겠는가? 여러분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제로 0이라는 뜻이죠. 제로 썸이 더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고 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 주고받고 하면 결국 0이잖아요. 총합은 없어진 게 없어요. 근데 퍼지티브 썸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저도 뭔가 제로 썸은 아닌 거야. 다 좋은, 그렇죠?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겠죠. 긍정적 의미의 제로 썸이 아닌 좀 더 긍정적인 총합이 긍정이 되는 그러한 협동, 코퍼레이션, 상업의 협동이 가장 flourish, 번창하게 됩니다. 빅 텐트 안에서. 프레지던트라는 단어 대통령, 프리자이드는 동사로서 지배하다, 뭐 주재하다는 말이죠. 프리자이드 over 리비아탄에 의해서 같은 것에 거대 권력 같은 것에 의해서 주재되어지는 또는 통제되어지는 그런 빅 텐트 안에서만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적인 총합의 상업의 협력이 번창을 가장 잘한다라는 얘기죠. 다음. Not only is a state well suited to provide public goods that serve as infrastructure for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money and orders, but it can put a thumb on the scale on which players weigh the relative payoff of the raiding and trading. Not only 단지 그런 국가가 수트란 말은 어울린다는 거죠. 잘 이러하게 프로바이드 제공하도록 잘 맞춰져 있어요. 국가는 공공재, 공공의 물건,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잘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serve as infrastructure, 기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경제 협력을 위한, 예를 들면 돈이나 뭐 로드 같은 거, 그것도 있지만 또한 나돈이죠.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It can put a thumb, 엄지손가락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울 위에서 플레이어들은 왜 무게를 둔다는 거죠. 상대적인 이득에 무게를 두겠죠. 레이딩, 급습해가지고 훔치는 것과 트레이딩, 거래하는 거, 이런 것에 상대적 무게를 두는 저울이 있겠죠. 거기에다 엄지손가락 올렸는데 이거 비유적 표현이에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 이쪽에다 엄지손가락 올려놓으면 이쪽에다 무게가 나가 있죠. 어디에다 더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부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suited to, 뭐에 잘 어울린다고요?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거,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그것도 있고, 또 천칭에 손가락 올려줄 수 있는,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어요. 그 천칭은 바로 플레이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득이 되는 게 뭘까? 무게를 재잖아요. 내가 훔치는 게 나을까? 거래하는 게 나을까? 이런 거. 자, suppose the knight can either plunder 10 bushels of the grain from his neighbor, or by spending the same amount of the time and energy, raise the money to buy 5 bushels from him. 네. 자, 가정해 봅시다. knight,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기사란 게 없는데 책으로 아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독해가 필요한 이유가 책으로 알아요. 그들의 문화를요. 근데 기사가 뭔지 모르면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기사가 뭐지? 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양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기사가요. either plunder 약탈을 해요. 10 부르쉘의 grain 곡식을 부르쉘이 단입니다. 그냥 10 브루셀의 곡식을 그의 네이버로부터 10개 브루셀의 곡식을 약탈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spend는 이 spend하고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소비한다, 지출한다죠. 똑같은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요. 그래서 raise money, 돈을 벌어요. 5 부셀을요. 그로부터 5 부셀을 사요. 여기 10부셀이고 5 부셀이죠. The theft option looks pretty good. 어때요? 도둑질하는 옵션이 더 좋아 보이죠. 10개니까요. But 그러나 if the knight anticipate the state will fine him 6 bushel for the theft, he left with only 4. So he better off with honest toil. 그러나 만약에 그 기사가 예상을 한다면 국가가 그에게 벌금을 6브루셀을 먹일 거야. 그 도둑죄에 대해서. 그럼 left with only 5, only 4. 단지 4개만이 남겠죠. 그래서 그는 better off. 뭐가 더 이득이 되겠어요? 솔직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일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남겠죠. Not only to do the Leviathan's incentives made the commerce more attractive, but commerce makes the job of Leviathan easier. 자, 단지 레비아탄 그런 강력한 조직의 그런 인센티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장려책이 있죠. 레비아탄식의 그런 장려책은 상업을 좀 더 매력적으로 거래하는 걸 더 매력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상업은 그 잡 리비아탄식의 그런 잡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if the honest alternative of buying the grain hadn't been available, the state would have had to threaten to squeeze 10 bushel out of the knight to deter him from plundering, which is harder to enforce than squeezing 5 bushel out of him. 자, 만약에 honest, 솔직한, 정직한 대안책이 예를 들면 곡식을 사는 건 정직한 건 그게 available. 그러나 대안책을 이용할 수가 없다면 국가는 아마도 뭐 해야 될까? have to threaten. 위협을 아마도 했었을 거예요. squeeze. 쥐어짜는 거죠. 10 불셀을 기사로부터 뽑아내려고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deter him. 그가 단련시켜서 deter plundering 하는 걸, 약탈하는 걸 단련시키는 거죠. 자, 그것은 harder. 힘들어요. enforce. 집행하기가 더 힘듭니다. 뭐보다? squeezing 5 불셀을 그로부터 이렇게 쥐어짜서 뽑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은요. Of course, in reality, state sanctions may be the threat of a physical punishment rather than a fine. But the principle is the same. 물론 그 현실 속에서의 국가의 제재라는 것은 위협이 있죠. 육체적인 벌을 가는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벌금보다는. 그러나 원칙은 같은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It's easier to deter people from the crime if the lawful alternative is more appealing. 뭐가 더 쉽다는 거죠? 사람을 범죄를 단련시키는 게 더 쉽죠. 법의 대안이 좀 더 어필을 하면 더 쉽게 단련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으로 벌 줄 거야 라는 그 대안책이 더 어필을 해주면 사람들이 단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쉽죠, 사실. 뭐 억지로 뽑아내는 것보다. 그러면서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냐? 리비아탄의 관계가 적은 것은 벌금 때리거나 통제하거나 폭력적으로 몸을 좀 피지컬 퍼니시를 가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거는 반대가 되고요. 그럼 리비아탄과 젠틀 카머스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보충적이죠. 컴플리멘터리 이거죠. 보충적이다. 네,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반대적인 의미에서 컨트롤은 반대가 맞지만 어원으로 반대가 맞지만 딕토리 말하다 반대를 말한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거 모순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리스판드는 반응하다 응답하다고 콜은 함께 응답한다 되잖아요.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일치하는. 우리도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바로 이거예요. corresponding. 서로 간에 유사한, 비슷한 뜻도 되고요. 그 응답하는 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하는, 통신하는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하여튼 간에 이것은 보충적인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좀 길죠.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제분이 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 우리가 알아야 되지? 교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중고생, 초중고 같은 필수 학과가 아닌 이건 선택이잖아요. 대학은요. 왜? 공부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교양은 리베아탄 정도는 알아야지 해서 설명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어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영어 독해의 가장 강력한 건 역시 어휘입니다. 듣기나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어휘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꼭 사과나 단어장에 있는 단어만 어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리비아탄이라는 단어가 보다시피 사과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리비아탄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춘향이를 알듯이 그들의 문화를 아는 것도 바로 단어가 된다. 춘향이는 단어입니까? 아니면은 고유명사입니까? 고유명사와 그리고 암기해야 될 단어의 차이가 뭐죠? 애매한 경우가 많죠. 바로 춘향이도 그러하듯이 리비아탄도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